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7번째 이야기. 찰리의 생일. 다음 날 아침 찰리가 할아버지네 방으로 들어서자 노인들은 큰 소리로 찰리를 반겼다. 생일 축하한다. 찰리는 초조한 마음에 웃음기만 살짝 비치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찰리는 생일 선물, 하나뿐인 생일 선물을 양손에 조심스레 들고 있었다. 포장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놀라운 입안의 기쁨, 원카 퍼지멜로 딜라이트 초콜릿. 베개에 기대 침대 한쪽에 둘씩 앉아있던 네 노인도 조바심 어린 눈빛으로 찰리가 들고 있는 초콜릿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찰리의 엄마 아빠도 침대 끝에 서서 찰리를 쳐다보았다. 방 안엔 침묵이 흘렀다. 모두 찰리가 선물을 뜯기만을 기다렸다. 찰리는 초콜릿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초콜릿을 만지작거리다가 부드럽게 톡톡 두들겨 보았다. 조용한 방 안에 바스락거리는 은박 포장지 소리가 어렴풋하지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엄마가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찰리, 포장지 안에서 네가 바라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사실 그런 엄청난 행운을 기대하기는 어렵잖니. 조세핀 할머니도 한마디 했다. 하긴 전 세계를 통틀어 3장밖에 더 남았니. 조지아나 할머니는 찰리를 위로하려 애썼다. 어쨌든 맛있는 초콜릿을 받은 건 틀림없잖니. 그걸 잊지 말아라. 조지 할아버지도 맞장구를 쳤다. 그래, 놀라운 입안의 기쁨, 원카 퍼지멜로 딜라이트 초콜릿이잖니. 제일 맛있는 거다. 너도 분명 좋아할 거다. 찰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도 알아요. 조 할아버지가 말했다. 황금빛 초대장 같은 건 잊어버리고 초콜릿을 마음껏 즐기렴. 그게 좋겠지. 요술이 아니고서야 이 단 하나의 조그만 초콜릿 포장지 속에 그런 행운의 초대장이 들어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바람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들도 될 수 있는 한 어린 찰리에게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른들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건 아무리 가능성이 작다 할지라도 그 행운이 바로 이 초콜릿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분명 이 초콜릿에도 기회는 있었다. 찰리가 가진 초콜릿에도 다른 초콜릿처럼 황금빛 초대장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4명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찰리의 엄마 아빠 모두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론 찰리만큼이나 무척 긴장해 있었다. 조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자, 빨리 뜯어보는 게 좋겠다. 안 그랬다간 학교에 늦겠어. 조지 할아버지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래, 후딱 뜯어보자. 조지아나 할머니도 재촉했다. 얘야, 어서 벗겨봐라. 조바심이 나서 죽겠구나. 찰리는 아주 천천히 초콜릿 포장지 한 귀퉁이를 뜯기 시작했다. 노인들은 주름이 쭈글쭈글한 앙상한 목을 쭉 빼고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찰리는 긴장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대뜸 초콜릿 포장지의 한가운데를 푹 찢었다. 그러자 옅은 갈색의 부드러운 초콜릿이
찰리 무릎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황금빛 초대장은 보이지 않았다. 조 할아버지는 애써 활짝 웃어 보이며 말했다. 자, 이제 됐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네. 찰리가 고개를 들었다. 노인들 모두 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찰리는 슬픈 미소를 작게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하고 초콜릿을 집어들어 엄마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엄마도 조금 드세요.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조금씩 맛이라도 보셔야죠. 엄마는 반대했다. 그럴 순 없단다. 모두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건 생각도 안 했단다. 전부 네 몫인걸. 찰리는 돌아서서 조 할아버지에게도 초콜릿을 권하면서 고집을 피웠다. 그러지 마시고 좀 드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초콜릿에 입을 대는 사람은 없었다. 엄마는 뼈만 앙상한 찰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학교 갈 시간이 다 됐구나. 어서 가렴. 이러다 늦겠다. 8번째. 황금빛 초대장 또 발견되다. 바로 그날 버켓씨가 가져온 석간신문에 3번째뿐 아니라 4번째 황금빛 초대장까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2장의 초대장 발견. 남은 초대장은 단 1장. 저녁 식사 후 온 식구가 할아버지네 방에 모이자 조 할아버지가 말했다. 좋아. 이번엔 누군지 들어보자꾸나. 눈이 나빴지만 안경을 사서 낄 형편이 아니었던 찰리 아빠는 신문을 거의 코에 붙이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3번째 초대장은 바이올렛 뷰리 가드라는 여자아이가 발견했다. 기자들이 행운을 거머쥔 여자아이를 인터뷰하려고 몰려갔을 때 바이올렛네 집은 이미 흥분한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 있었다. 찰칵찰칵 카메라 소리와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에 정신이 없었고 사람들은 이 유명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바이올렛은 거실 의자에 올라가서 황금빛 초대장을 든 손을 높이 치켜들고는 마치 택시라도 불러 세울 듯이 마구 흔들어 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요란하게 껌을 씹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다음은 바이올렛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사실 전 항상 껌을 씹어요. 그러다 원카 씨의 황금빛 초대장 이야기를 듣고는 껌을 포기하고 행운을 바라며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죠. 물론 지금은 다시 껌을 씹어요. 전 정말 껌이 좋아요. 껌 없이는 못 살 정도로요. 밥 먹을 때 빼고는 온종일 껌을 씹죠. 밥을 먹을 땐 뱉어서 귀 뒤에다 붙여 안전하게 보관해요. 솔직히 말해 잠시라도 껌을 씹지 못하면 불안해지거든요. 엄마는 껌을 짝짝 씹는 건 숙녀답지 못하대요. 턱이 아래 위로 끊임없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기 흉하다나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엄마가 절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온종일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엄마의 턱도 제 턱만큼이나 아래 위로 요란하게 움직이는걸요. 몰려든 사람들에게 짓눌리지 않으려고 방 한구석 피아노 위에 서 있던 뷰리가드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바이올렛! 바이올렛은 엄마의 말을 가로막고는 기자들을 향해 계속 말했다. 엄마,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 껌을 3개월째 씹고 있답니다. 이건 기록이에요. 저랑 제일 친한 코넬리아 프렌츠 메텔이 세운 기록도 깼다고요. 그엔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바로 이 껌인데요. 밤에는 침대 기둥에 붙여놓고 자요. 그러면 아침까지 멀쩡하죠. 물론 처음에는 좀 딱딱한데 몇 번만 씹어주면 다시 부드러워진답니다.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기 전까진 하루에 하나씩 껌을 바꿔 씹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요. 왜 엘리베이터냐고요? 다 씹은 끈적한 껌을 엘리베이터 버튼에 붙여놓는 게 재밌거든요. 다음에 타는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 손가락 끝에 껌이 붙잖아요. 얼마나 소란을 떠는지. 특히 비싼 장갑을 낀 여자들이 제일 우습다니까요. 아, 물론이죠. 원카 씨의 공장을 둘러보게 돼서 무척 기뻐요. 나중에 제가 평생 씹을 껌을 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와, 만세! 조세핀 할머니는 기사를 다 듣더니 말했다. 되먹지 못한 아이군. 조지아나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다. 처음 박해 저렇게 줄곧 껌만 씹는 아이는 결국 끝이 좋지 못해. 두고 보라지. 찰리가 물었다. 네 번째 아이는 누구예요? 아빠는 다시 신문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면서 대답했다. 어디 보자꾸나. 여기 있구나. 네 번째 초대장의 주인공은 마이크 팁이라는 아이다. 조세핀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보나 마나 아주 고약한 녀석일 거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찰리 엄마는 할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어머니. 마저 듣고 말씀하세요. 아빠는 계속 신문을 읽어 내려갔다. 기자들이 집으로 찾아갔을 때 TBC네 집도 다른 집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분한 사람들로 난장판이었다. 하지만 행운을 잡은 마이크는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몹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이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들, 내가 텔레비전 보는 게 안 보여요? 방해하지 말라고요. 9살 먹은 이 남자아이는 커다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갱단들이 서로에게 기관총을 쏘아대는 영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마이크는 서로 다른 크기의 장난감 총을 8개나 몸에 매달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가끔씩 펄쩍 뛰어올라 이 권총 저 권총을 번갈아가며 6발씩 쏘아댔다. 누군가가 뭐라고 묻기라도 하면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조용히 해요. 방해하지 말라고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영화인데요. 정말 대단해요. 전 이 영화를 매일매일 보죠. 총을 쏘지 않는 시시한 장면도 그냥 봐요. 갱 영화가 제일 좋거든요. 정말 멋지잖아요. 특히 총을 빵빵 쏘거나 칼을 휙휙 휘두르거나 하나, 둘, 셋 하고 주먹을 휘두를 때 너무너무 신나요. 아, 전 저렇게 사는 게 소원이에요. 저런 게 진짜 인생이잖아요. 제 말 믿으세요. 진짜 멋지다니까요. 라고 말했다. 조세핀 할머니가 말을 가로채며 끼어들었다.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구나. 조지아나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다. 누가 아니래요. 요즘 아이들은 다 저 모양인가 보죠. 요 며칠 사이 신문에 난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찰리 아빠는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꽤 많긴 하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조지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딱 한 장 남았구나. 조지아나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장담하는데 나머지 한 장도 분명히 어떤 못된 녀석에게 돌아갈 거예요.
내가 내일 저녁에 양배추 수프를 먹을 거라는 사실처럼 분명히. 아홉 번째, 조 할아버지 모험을 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찰리는 할아버지네 방으로 갔다. 깨어있는 사람은 조 할아버지뿐이었다. 나머지 세 노인은 모두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쉿! 조 할아버지는 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찰리는 발 뒤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가 침대 옆에 섰다. 할아버진 찰리에게 씩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한 손을 베개 밑으로 쑥 집어넣고 뒤적이기 시작했다. 손을 다시 빼내자 낡은 가죽 지갑이 손에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불 밑에서 지갑을 열더니 거꾸로 들고 톡톡 털었다. 6펜스짜리 은화 한 입이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였다. 이 할애비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란다. 다른 식구들은 몰라. 이제 너와 나 둘이 마지막 초대장을 찾아 모험을 한번 더 해보는 거다. 어떠냐? 응? 대신 네가 날 도와줘야겠다. 찰리도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정말 이 돈으로 그런 모험을 하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흥분한 나머지 침까지 튀겨가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나도 황금빛 초대장을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제일 가까운 가게로 달려가서 맨 처음 보이는 원카 초콜릿을 하나 사가지고 곧장 돌아오너라. 함께 뜯어보자. 은화를 받아든 찰리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5분쯤 지나자 찰리가 집에 돌아왔다. 샀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났다. 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삭바삭 원카 땅콩 초콜릿을 내밀었다. 허리를 바짝 세우고 앉은 할아버지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자, 이리 바짝 붙어 앉아라. 같이 뜯어보자. 준비됐지? 네, 준비됐어요. 좋다. 네가 먼저 살짝 벗겨봐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돈을 내셨으니까 할아버지가 뜯으세요. 포장지를 만지는 할아버지의 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르르 떨렸다. 조 할아버지가 작게 희죽거리며 속삭였다. 사실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발견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건 무리란다.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건 너도 알지? 네, 알아요. 조 할아버지와 손자 찰리는 키득키득 웃으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그래도 알아둬라. 이 초콜릿이 바로 그 초콜릿일 작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이다. 그렇지 않냐? 할아버지의 말에 찰리가 말했다. 물론이죠. 이제 벗겨보실래요, 할아버지? 알았다, 알았어. 아가, 어느 쪽부터 뜯어야 할 것 같니? 저쪽이요. 할아버지한테서 먼 쪽부터요. 조금만 벗겨보세요. 보일 듯 말 듯하게요. 이렇게? 네, 이제 조금 더 벗겨보세요. 네가 마저 해라. 난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직접 하셔야죠. 알았다. 알았어. 자, 뜯는다.
조 할아버지는 초콜릿 포장지를 푹 뜯었다. 조 할아버지와 찰리는 포장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납작한 초콜릿뿐이었다. 다른 것은 없었다. 문득 이 모든 일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조 할아버지와 찰리는 깔깔거리며 한바탕 웃어젖혔다. 웃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깬 조세핀 할머니가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이나 다시 자구려.